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코스닥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편이었고요. 코스피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그 외에 이제 주요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연준 인사들이 조금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반면에 투자자들은 어차피 금리 내릴 거고, 그리고 내년도 3월부터 내려갈 거야. 이런 기대감에 이제 충돌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연준 인사들이 저렇게 말하지만 금리 인하 생각보다 빨리 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시장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8주 연속 올랐는데 양도세 관련된 정책이 드디어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런데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누리기가 좀 어려운 어정쩡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지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증시의 응원단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장주라기보다는 이게 시장 안 빠지고 올라가게 만들어주면서 종목 장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주요 종목 주간 상승률 보면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좀 튀게 올라갔고, 그 외에 이제 경기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특징적인 건 빅테크로 분류되는 종들이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 하락하고 엔비디아도 소폭 빠졌고 테슬라도 내려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빅테크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매수세가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에서 엔터주가 좀 올랐고, 다음에 2차 전지 내에서는 조금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하여튼 주가가 동일하게 가진 않습니다. 엇갈리는 모습 보였고, 반도체 장비 괜찮았고, 반면에 이제 컴투스홀딩스 일부 게임주라든가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슈가 있어서 게임주, 로봇주 이런 것들은 좀 주춤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전차만 괜찮았어요. 전차만 괜찮고 나머지는 글로벌 증시 움직이듯이 좀 관망하는 또는 약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 아예 업종으로 놓고 보면 12월에 제일 센 거 운수창고, 해운주가 제일 강했고요. 최근에 이제 운임료, 운수 대란, 뭐 이런 거, 운송 대란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게 되게 많이 올라갔고, 또 의약품이 만만치 않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해운, 그다음에 제약, 운수, 자동차 이런 쪽이 지수보다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약 업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바이오 이런 게 12월에만 20% 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저거는 에코프로 BM이 일반 전기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업종이 상대적으로 선전했고, 오락문화는 엔터,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전했고, 금융은 에코프로가 이제 금융업종에 들어가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등락률은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12월에 증시가 강한 건 시기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12월 초반에 계속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연말까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산타랠리, 이 산타랠리의 의미는 뭐냐면, 미국은 이제 미국 산타랠리는 이렇게 규정을 해요. 마지막 5일과 연초 이틀, 이렇게 7일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평균 1.3% 올라가고 확률은 거의 80% 정도 올라가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럴 때 어떻게 올라가나?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12월이 전통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월별로 볼 때 두 번째로 제일 강한 게 4월이고, 그 다음에 12월이거든요. 그리고 1월은 이제 좀 쪼그라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2월이 증시가 연말에 뭐 수익률도 맞추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통적으로 좀 강한 시기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명분도 있죠. 그러니까 물가가 좀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 11월 PCE 물가가 2.6, 근원은 3.2. 그러니까 근데 이제 추세가 중요한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최근 6개월만 놓고 보면 이 노란색 선이 연준의 목표치인데, 요 제일 아래쪽에 가 있는 선이 최근 6개월 동안의 추세를 볼 때 이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물가가 어쩌면 6개월 후에는 연준의 목표치대로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을 품게 된 게 이제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끌어올린 그런 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최근에 빠졌다 하는데 어느 정도 빠졌는지 실감이 안 나지만 연초 올라간 거 다 없어졌어요. 연초 출발할 때가 이제 3.8%대 후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3.9% 됐죠. 연초대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대거 덜어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빠지면 또 경기 침체라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진정되어 주는 게 가장 주식시장에는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증시는 양도세 확정, 네, 지난번에 금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다만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나와서 배당 기준, 배당납, 폐장일, 그러니까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날짜가 이제 너무 지난주 후반에 나오는 바람에 이제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내년도 길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이제 괜찮은 어떤 그런 재료가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올해 연말에 좀 아쉬운 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나왔다. 그래서 매도가 이미 쏟아져 나온 뒤였고 매수는 아예 그냥 배당락 이후에 매수하지 이렇게 뒤로 미루는 자금들이 있어서 효과는 그렇게 세게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응원단장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계속 강세 보이면서 좀 고점을 연중 고점 경신을 해 나가고 있고 미국에서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연간 36%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제일 세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지수의 응원단장.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어쨌든 종목 장세로 해먹을 게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응원단장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수급은 외국인들은 뭐 11월 이후에는 완전히 매수로 돌아섰죠. 최근에 7주 중에서 6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다 매수하는데 우리나라만 매수가 안 끊겨요. 그러니까 인도도 순매수가 제일 센 나라지만 그 사이에 이제 매도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매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가장 세게 매수하는 나라는 인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이제 뭘 사나 봤더니 지난주 순매수 규모하고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기아 자동차 들어가 있고 뭐 한진칼이라든가 삼성물산 하여튼 요런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표기상으로는 순매수가 되어 있고 반면에 하이닉스가 지금 매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로봇주,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주,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좀 종목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쪽이 중요하다 보면 최근에 제약업종이 제일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월 들어서는 그러니까 기관이 제약과 바이오 종목군들의 매수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이고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은 좀 팔았고 대신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포스코 DX를 좀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로 보면 제약 바이오 쪽이 가장 많이 매수 종목에 상단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연초까지 이어지게 될지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왔다 그럼 제약 바이오주를 봐야 되나 뭐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뭐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미국 산타랠리는 공식적으로 미국 언론에서나 분석가들은 마지막 5일 첫 이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산타랠리 구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 밀어붙일 거냐. 그런데 빅테크가 지금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애플은 6일 중에서 5일 빠졌나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빅테크주들 쪽에 공매도도 많이 포진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 세력들이 아직 그러면 빠져나가다가 숏커버 하다가 안 해도 되나 더 세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마저 털고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면 여기서 숏커버까지 발생하면서 세게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냐. 미국 빅테크주들이 하나 두 개라도 튀어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약속의 12월 마지막 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잠시 후에 설명드릴 겁니다. 랠리가 나올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삼성전자와 일부 제약주가 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12월 마지막 주하고 1월 첫째 주 움직임이에요. 근데 보시면 코스피는 아무래도 이제 배당락 같은 게 좀 섞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마지막 주에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어정쩡하죠. 근데 코스닥은 2015년 이후를 보면 2022년 빼놓고 다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도세 그때도 있었고 배당락 이후에 이제 가계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첫 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5번 오르고 3번 빠지고 코스닥까지 같은 경우는 6번 오르고 2번 빠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코스닥은 12월 마지막 주, 1월 첫째 주까지는 강한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이 살짝 좀 눌려 있는 상태인데 이런 흐름이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예전에 평균적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이걸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주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이거 뭐 유튜브 방송은 연휴 기간 없이 그냥 쭉 방송되니까 뭐 계속 올려지는 방송 그리고 뭐 제 연간 주식 전망이라든가 좀 재밌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올릴 예정이니까 또 많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